사실관계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관계 무슨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좀 저희들이 얘기를 들으면 예.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또 뭐 이런 모욕스러운 일들이 좀 벌어지는 것 같아서 예. 참 이게 맞나라는 좀 생각도 좀 드네요. 오늘 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도 사실관계 어느 정도 밝혀지기는 할 것 같습니다만은 네. 자꾸 이제 국민의힘이 손모 씨 지금 저 방조범으로 기소된 사람이죠. 네. 손모 씨 전주에서 방조범으로 기소된 사람입니다. 요 사람과 이제 김건희 씨를 비교를 하면서 뭐 유죄가 나든 무죄가 나든 뭔 상관이야? 뭔 상관이야? 다르다. 김건희 씨는 원래 좀 혐의가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국민의힘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사실관계를 이제 끊으려고 하는 거죠. 사실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거죠. 끊고 네. 뭐 그쪽이랑 김건희 여사는 다르다. 네. 별개의 문제다. 네. 잘못한 게 없다. 그런 식으로 이제 끊고 가려고 하는 건데 네. 기본적으로 재판에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 검사들도 많은 얘기를 했고. 심지어는 판결문에 그냥 써져 있어.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과 기소도 안 당한 사람이 판결문에 써져 있어. 예. 법적으로 문제 삼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를 감히 뭐 이것과 관련해서 또 조사하고 수사해가지고 기소까지 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 과연 국민의힘에도 좋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요 기소까지 하겠습니까? 요거에 어제 제가 제 TV에서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무혐의 처분도 절대 못한다. 그냥 뭉개고 간다. 계속. 그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기록이 너무 많아. 많죠. 예, 증거와 정황이 너무 많아. 그럼요. 예, 근데 그거를 본 검사가 세봤는데 한 4명 정도 돼요. 근데 여기에 지금 사인을 해야 되거든. 주인 검사가 지금 현재 주임 검사가 부장 검사는 사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부장 검사만 해도 뭐 한 15년 차면 부장 검사 되잖아. 그럼 15년 차면 해봐야 저보다 나이가 한 10살 정도 어린데 이 친구가 또는 주임 검사 35 뭐 이런 사람들이 앞길이 구말린데 정권은 바뀔 확률이 굉장히 지금 높아졌거든요. 대통령 지지율이나. 지지율 20%야. 근데 2년 반 후에 야 너희들 직권남용했어? 그 직권 바로 감옥 가죠. 바로 직권남용이야 이거. 만약에 무혐의로 사인을 해버리잖아. 무혐의야. 그럼 무혐의를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유를 쓱 들여가지고 사인을 했어. 내가 검사로서 이게 사인한 거야. 법무부 공무원이잖아요. 사인했어요. 그래서 무혐의 처분해서 개운하게 만들어드렸어. 우리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씨를 개운하게 만들어드렸습니다. 피해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피해자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그랬는데 2년 반 후에 정권 바뀌었어. 야 기록 싹 가져와. 그렇죠. 수사 기록 싹 가져와. 그거 없앨 거야? 불태울 거야? 불태울 수도 있지 않아. 없어. 불태우면 이제 또 다른 범죄. 그것도 공문서 증거인멸이야. 공문서를 없애.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제 TV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유죄가 나든 무죄가 나든 이거를 무혐의 처분을 못 한다. 할 수가 없다. 예, 불기소 결정할 수가 없다. 그냥 답답하게 뭉개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검사들 내부도 요 사건에 관해서는 제가 들은 걸로는 검사들의 중론이 요거는 봐주기 힘들어. 요거는 디올백과는 다른 디올백과는 또 다른 문제야 이거는. 판결문에도 나오니까. 예. 봐주기가 너무 힘들어. 근데 이게 이제 골치 아픈 주가 조작이라는 게 이게 증명해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골치 아프니까 국민들이 딱 눈에 보이는 거 디올백 받았어? 오, 저거 죄 아니야? 이렇게 해서 터진 거지만 요거는 진짜 법률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이거 어떻게 빠져나가지? 이미 판결문은, 1심 판결문은 나왔는데? 결론을 안 내리고 뭉갠다. 와. 그리고 범죄 일람표가 있잖아요. 그렇죠. 범죄 일람표도 뉴스타파에 의해서 거의 다 공개가 돼버렸어. 요거 저는 다른 맥락에서 하나만 네. 더 설명드리면 지금 주가 조작 사안도 어떤 검사가 와도 이거 지금 사인을 못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도 4, 5년째 계속 그 폭탄 돌리기만 해오고 있는 건데 네. 저는 김건희 명품백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이번에 검찰에서 그러니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까지 패싱해가면서 이걸 덮어줘 버렸거든요. 근데 전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특검이 들어가는데 전 어제 우원식 의장이 이거 뭐 시간 더 가지라고 하면서 일주일을 더 줬잖아요.
전 매우 잘못했다고 봅니다. 한 일주일을 더 끌어봐야 이게 지금 하루 이틀 된 이슈가 아닌데 합의가 불가능한 걸 오히려 지연술에 저는 힘을 실어준다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뭐 각설하고 결국 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이 범죄를 인지했는데 수사를 안 하면은 그 우리 특가법에 15조에 특수직무유기라는 죄가 있어요. 이거 잘 안 보는 조항입니다. 아. 근데 특수직무유기라는 게 그러니까 범죄를 수사하는 공무원이 주체고요. 검찰 당연히 들어가고요. 이 법에 나오는, 그러니까 특가법에 나오는 범죄 혐의에 대해서 거기 알선수재와 뇌물이 다 나옵니다. 인지했는데 수사를 안 하고 직무유기를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상당히 중범죄로 특수직무유기라는 죄가 또 따로 있어요. 직무유기도 있네. 특수. 이건 그러네. 특수자가 붙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요, 이거 덮어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엉뚱한 결론을 하면 직권남용이지만 그렇지. 안 해버리고 덮어주면 직무유기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특수직무유기라는 범죄가 특가법상에 따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 조항이 그동안에는 사문화돼 있었지만 왜냐 이런 일이 잘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최초로 네. 검찰총장까지 패싱해가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이 짓거리를 해놨기 때문에 전 특검이 반드시 여기까지 수사를 해야 된다. 특수직무유기까지 저는 적용을 시켜서 다시는 이 나라에서 어느 권력자라도 범죄를 비호하고 덮어주는 일은 다시는 없도록 전 법률적으로 조치를 마무리해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콘크리트처럼 뭔가 구체적 팩트가 나온 것들은 최상병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 중에서도 네. 이 디올백 특검뿐만이 아니고 이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거든요. 집중을 해도 민주당이 집중을 해도 된다. 특검 자신 있게 뭐 다른 거 뭐 이런 거 저런 거 너무 양평 자잘한 고속도로 것보다는, 네. 뭐 이런 것까지 다 끌고 들어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공천 개입은 꼭 해야 네. 됩니다. 그건 민주주의 파괴 범죄이기 아, 때문에. 공천 개입 그건 같은 꼭 해야 경우는 무슨 캡처본이 나온다면 그리고 시효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빨리 그러네. 해야 됩니다. 선거법 시효가 있으니까. 선거법 시효가 있으니까 그게 6개월밖에 안 되는 거죠. 10월 10일이 시효 만료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 6개월밖에 빠르게 4월에 우리가 했으니까. 근데 그 전에 수사 착수해서 이제 시효를 정지시켜 놓으면 되니까 네. 빠르게 좀 움직일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국민들은 여기 지금 채팅방에서도 그 응급실이랄지 추석 때 이게 어떡하냐 아프지 않아야 되겠는데 그 이야기가 잔뜩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정부는 그리고 대통령실은 아마도 그런 수시 입학 그 지원을 내고 나면 추석 이후면 학생들이 수시 그 정원 내버렸잖아. 네. 수시 입시해서 내가 지원서를 내버렸고 저 많은 학생들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일종의 변명거리가 하나 생기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일단 허가는 해줬고 그래서 저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그대로 이제 가야지. 2025년도는 뭐 이런 변명거리가 생기고 그 다음에 내년 3월에 이제 입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입학 전에 이제 확정이 될 거 아닙니까? 합격자가? 그러면 합격자를 뭐 취소할 수도 없고 그러면 1, 2월에 이미 다 끝나는 거잖아요, 상황이. 그러면은 그때까지만 어떻게 좀 개기면 시쳇말로 국민들이 조금 좀 부담스러워도 개기고 뭐 어떻게 좀 병원에 있다가 좀 지원도 많이 해주고 그러면 대충 우리의 승리로 넘어가지 않을까? 대통령의 승리로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장상윤 네.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이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네. 의료 개혁을 하다 보면 저항 세력이 있다. 이건 대통령실에서 물러날 생각도 없고 물러나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렇군요. 라고 규정을 해버렸어요. 응급실 대란 일어나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치료 못 받고 위험한 상황에 처해져도 이건 그냥 저항인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부작용이고. 그러니까 밀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게 뭐예요? 자, 3년 동안 대학 교수 1000명 더 뽑겠다. 뭐 교육시설 확충하겠다. 얼마? 5조 원 투입하겠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진찰료 올려줄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진찰료 올려줘봤자 뭐 하냐고요. 응급실에 의사가 없는데. 안 그래요? 군의관들한테 진찰료 뭐 올려줘봤자 막 교통사고 나가지고 온 분들 치료 그분들이 할 수 있냐고요. 이거 안 되는 일을 좀 너무 고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참 인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돈 가지고 지금 뭐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요. 돈도 자기 돈도 아니고요. 그리고 자기가 사고 쳐놓고 예산 갖다가 세금 갖다가 메꾸겠다라는 발상도 이건 너무나도 양심 없는 지금 무대책인 거고 저는 이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문제와 전 수습하는 문제를 두 개를 좀 나눠서 사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 책임 소재를 가려야 이 국면이 봉합이 되거든요.
이대로 만년 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수습의 문제는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 신입생들을 뽑기로는 해놨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또 취소하거나 이래버리면 국가가 소송당하고 다 그렇죠. 패소할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교육과정 관련된 법률을 보면요. 대학에서 정원을 늘리는 특히 의대 같은 경우에는 2년 전에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지 학교에서 건물도 짓고 기자재도 사오고 하기 때문에 2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거 시간 안 지켰거든요. 그냥 올해 발표해버리고 밀어붙였기 때문에 법률 위반 문제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깡통 실사라고 해가지고 의대의 현실을 실사를 하고서 해야 되는데 조사도 깡통으로 다 해버려서 이거는 정말 정부가 100% 패소를 하는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책임 소재를 가리는 문제는 문제대로 저는 엄정하게 책임 묻고 바로 잡는 것과 수습의 문제는 따로 떼어내서 당장 신입생과 유급생과 다 들어오면은 의료 현장에서 교육 현장에서 아예 이 수용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날림 교육이 될 수밖에 없고 날림 교육하면은 국민들이 의료 서비스의 피해를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름의 절충안을 만든다면 윤석열 정권이 퇴진에 가까운 책임을 전 져야 된다고 봅니다. 퇴진. 그러니까 대통령이 물러나야 돼요. 근데 물러나지 못한다면 전 국정 운영에 손을 다 떼야 된다고 봅니다. 그 시발점이 한덕수, 조규용, 이주호 이 세 명의 장관과 총리가 전 책임을 져라. 이게 대전제 조건이고 그러고 나서 수습을 하는 문제는 의료계와 이제 손잡고 머리를 맞대야죠. 그래서 그렇죠. 저는 올해 들어온 신입생까지는 어쩔 수가 없고 취소는 못 시킨다면 2026년도부터는 백지화해서 다시 재논의를 하고요. 정상대로 법을 지켜서 증언을 하고요. 예. 이분들에 대해서는 6년으로는 안 된다. 저는 한 뭐 8년이든 10년이든 조금 더 수련 기간을 늘리는 방향 쪽으로 예. 뭔가 의료계가 예. 이거는 정부가 사고를 쳐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국민 피해를 막는 그 기준 하나로 전 수습책을 같이 한 머리를 맞대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요거 수습으로 바로 넘어가면 안 되고요. 대전제는 대통령에게 퇴진에 가까운 책임을 물리는 걸 전제로 전 수습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이게 다 뒤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뒤섞였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